자, 갈게요. 다음 예측 갖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까지 갔죠?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아까 여기까지 받고, 예측 받고, 기회비용 받고, 그 다음에 기여라는 걸 한번 볼게요. 기여한다. 그래서, 일단은 넘기시면은, 447페이지로 가시면 기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여. 447페이지로 가시면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기여하고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과 좀 바꿔서 나왔는데, 자, 기여의 원칙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는, 자,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감가되겠죠. 이걸 따라해보세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에 위배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의 원칙이 안 맞죠. 균형의 원칙이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발생한다. 위배되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높게 평가돼요? 낮게 평가돼요? 낮게 평가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7억으로 평가된다면 우리가 요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고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해서의 감정평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이 엘리베이터가 들어갔어요. 생산비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7억인데 그냥 1억 들어가서 8억이 되면 안 하시겠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한 15억 되면 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여도를 보는 거예요. 무슨 도를 본다? 기여도.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그냥에 대해 기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정평가하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여의 원칙 찾으셨어요? 부동산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은 구성 요소에 따라서, 자, 이거는 기여라는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기여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생산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기여가치 합이지 생산비 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부동산이 기여에 대해서 부동산 각 구성 요소 각각 기여해서 전체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가치 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아까 만약에 7억짜리가 1억을 투자해서 8억 되면 안 하고 20억 되면 하시겠죠. 그럼 추가 투자의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무슨 투자의 판단한다? 추가 투자. 지금 양날로 3번에 보고 있어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거랑 좌측에 맨 밑에 보시면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용을 바꿔서 나왔거든요. 자, 이건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배분하죠. 자, 그러면은, 자, 어때요? 우리가 생산 요소라는 게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가요. 그럼 수익이 생기면 이 생산 요소의 대가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배분해 줘야 돼요. 토지는 지대, 노동은 임금, 자, 자본은 이자거든요. 자,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노동은 우리가 어때요? 임금을 안 주면 딴 데로 이직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토지, 자본, 노동 중 경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자, 총 수익을 따라서 배분한다. 그럼 기여한다는 거예요?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배분해서 자본, 노동, 경영이 배분된 모기의 잔여액은 토지로 가죠. 토지로 기속되는 거를 나중에 이제 토지잔여법이라고 배우세요. 따라서 토지잔여법. 잔여가 나온다면 이제 무조건 배분이다. 그럼 수익 배분으로 가볼게요. 1번. 생산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 총수익 중 노동, 자본, 경의 몫이 먼저 배분되고 남은 잔여액이 토지로 가기 때문에 2번. 토지는 움직이지가 않죠. 토지 몫이 제일 나중에 가기 때문에 밑에 따라서 토지잔여법. 그럼 잔여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분 찍으셔야 돼요? 수익 배분과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여하고 수익 배분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기여한다는 거와 배분한다는 건 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사이드로 넘기지 말고 여기 있는 걸 싹 다 갈게.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게 그 위에 있죠. 되게 쉬워요. 건물은 수익이 체증만 해요? 체감도 해요. 체감하면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 우리가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단위 투자를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체증만 합니까? 수익이 체감도 합니까? 그래서 입체적용이나 건물의 고충으로서
그러면 체감하면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가 투자와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한 것 쭉 스캔 떠보니까 오른쪽에 밑에 외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그 외부성은 있는 거예요. 아까 주택이 있으면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값어치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쓰레기비 입장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 외부 효과에서 가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사이드로 가지고 나머지 것만 볼게요. 나머지 거 보시면 넘겨보세요. 나머지 거 보시면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그럼 나가면 경쟁자들 많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 공급자도 상호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 초과인이 소멸된다는 건데, 거기 보시면요. 그럼 여기도 그냥입니까? 경쟁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순댓국집에서 장사가 잘 돼서 초과인이 발생하면 또 그냥이요. 순댓국이 생겨요. 그럼 또 초과는 소멸되죠. 따라서 경쟁이 들어간다. 경쟁이 들어가요. 경쟁의 원칙이고, 아까 수요공급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가격의 이중성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쫙 기여, 기회병 다 했어요. 다 하고, 채용이라는 거는 아주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445페이지에 가시면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채용은 우리가 채용을 전제로 깔고 가자는 거죠. 가장 중추적인 기능은 부동산에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객관적이고 보아 양식과 통상 이용력 보유에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소의 이용을 말하며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까 왜 따라보세요. 현황 기준 원칙, 시장 가치 원칙 그런 게 있었죠. 여기 그런 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제 원칙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없고 그냥 우리가 합리성, 합법성, 물리적 채택 가능 최대의 생산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직접 규정된 게 없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럼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1번 문제를 도와드리겠는데 가볼게요. 1번 문제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거. 자, 부지와 건물이라는 거는 그냥요 부동산 그 자체예요. 내부적인 구성 요소죠. 그럼 적합이 맞겠어요? 균형이 맞겠어요? 균형이 맞고 2번 토지, 자본, 노동, 경영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수익은 자, 따라서 배분한다. 기여한다는 거예요?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되죠? 그러면 토지가 나중에 그 자녀에게 그 배분이 우리가 정당한 행위에서 한 토지에 기속되니까 이건 기여한다는 겁니까? 수익을 배분한다는 겁니까? 배분 원칙이고 부동산 이용성이 최고로 받기 위해서 속한 지역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는 건 채용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 4번 초과에는 따라서 경쟁을 야기하는 따라서 경쟁은 경쟁이 들어갔죠. 그러면 수익 체증 체감이에요? 경쟁의 원칙이에요. 경쟁의 원칙이고 5번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이 일반지와 마찬가지로 변하죠. 그럼 항상 인간관계에서 변동한다는 거는 요건 변동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원칙 따지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얘 나오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 찍으면 거의 다 정답이에요. 균형과 적합. 지금 해드린 건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 갑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 449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찾으셨습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떠요. 가성비가 높다는 거는 449페이지 밑에 박스하고 넘기시면은 넘기셔서 그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찾으셨나? 그럼 두 개에서 나온다는 거는 가성비가 높고 두 가지만 보란 말이야. 알겠지? 다른 것들은 안 해. 왜냐면 인근적인 사이클 패턴이 오른쪽은 안 나오거든. 시험 문제.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문제집에 제껴. 요즘 안 나오는 거 안 하더라고. 강사들이. 그럼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을 비교하는가 지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돼?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내가 강남역 사거리에 3번 출구에 있는 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사한테 평가해달라고 그랬어. 그 평가사는 대상 부동산부터 봐야 돼? 대상 지역부터 봐야 돼? 지역부터 봐야 되죠. 그럼 대상 지역을 보는 거는 말 그대로 개별 분석이야, 지역 분석이야. 대상 부동산을 보는 게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된다. 지역이 먼저 하고 개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하고 얘가 후행하며, 표준적은 평균적인 이용들을 봐서 어떤 시세를,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외부적인 거고, 가장 좋은 용도를 이제 상가로 파악하니까 체이용이고, 구체적 가격, 내부적인 요인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분석이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지역 분석. 읽어볼게.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 돼야 돼? 지역 분석. 얘는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고 그 지역 특성은 무엇이, 전반적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개별 분석은 지역이야, 대상 부동산이야. 아까 지역하고 틀렸지? 어떻게 이용되면 내가 가장 좋은 용도로 가격을 선정한 다음에 구체적 개별화로 가는데,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따라서 바꿔낸다. 바꿔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암기기법으로 가냐면, 일단 어떤 분석을 먼저 한다? 지역하고 무슨 분석? 그럼 지역은 미시적이야, 거시적이야? 전체를 보죠. 전체 숲을 보고 안에 나무를 보는 게 미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은 무슨 분석이고, 거시적이고, 개별은요, 미시적 분석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지역이 그냥이요, 선행해요. 개별이 후행하겠죠. 그럼 지역은 평균적인 표준적 이용을 봐요. 근데 가장 좋은 체이용을 쓰겠죠. 그래서 따보세요. 선지표, 후계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적합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적합은 아까 고급주택이 잘못됐나요? 외부 저급주택과의 관계인가요? 그러면 이건 치유할 수가 없었죠. 무슨 적합인가? 변질감가잖아요. 맞아요? 무슨 분석을 했었어요? 지역 분석을 했었고, 아까 그 고급주택 안에 화장실이 적다는 거는 내부적인 거죠. 균형의 원칙은 무슨 적합인가? 기능적 감가. 무슨 분석 관련돼요? 개별 분석 관련되죠. 맞나요? 지역은 그냥요, 가격 수준을 보는 거예요. 시세를 보는 거고, 구체적 가격을 보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지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이고, 개별 분석이니까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맞나?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야.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내가 같이 있는 여자가 있었지. 그 이름을 알아? 누구야? 추연주다. 기억나? 집에 가면 추연주다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맞춰. 맞지?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집에 갔다, 딸이 봐. 아, 머리 아파. 얘가 같고 얘가 같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따보세요. 거지 알아요? 거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표적수사를 갔어요. 따보세요. 표적수사. 근데 경부선을 따라서 거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따보세요. 거지가 미개하다. 그러면 거시 분석은 무슨 분석 찍고? 지역 분석. 미시적은 개별 분석. 따보세요. 표적수 경부선. 그럼 표적수 경부선이 나오면 이건 개별에 들어가나요? 지역에 들어가나요? 지역에 들어가죠. 맞아요? 네? 아까 같이 있는 여자 알아요? 누구였어요? 추현주다. 맞지? 거지가 그냥이야? 미개해? 그래서 표적수 수사를 갔지? 그래서 표적수 경부선. 표가 뭐야? 적이, 수가, 경이, 부가, 선이, 무슨 분석이야? 지역 분석이라는 거야, 지역 분석.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적고, 여기다가 연습장에 적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은 체용 나와야 돼, 표준적 나와야 돼. 균형 나와야 돼, 적합 나와야 돼. 가격 나와야 돼, 가격 수준 나와야 돼. 기능적 나와야 돼, 경제적 나와야 돼. 개별성 나와야 돼, 부동성 나와야 돼. 후행 나와야 돼, 선행 나와야 돼. 이게 잡으란 말이야. 알겠죠? 제 뜻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아까 추연주다가 잡았잖아. 그 표적수 경부선 잡으면 개별 분석은 반대잖아. 그렇게 가라는 거지. 알겠지? 강의하면 뭐해? 집에 가면 어리 아파. 지역이 균형이더라, 적합, 어지러워. 막 그러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따보세요. 글씨를 본다. 글씨를 봐요. 어디 갔어?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내겠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지역 분석 나오면 제일 잘 나오는 게 균형 찍으셔야 돼요? 적합 찍으셔야 돼요? 적합 찍으셔야 돼요. 맞나? 그 다음에 개별이 나오면 적합 찍으셔야 돼요? 균형 찍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잘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야. 표적수 경부선까지 갔고 지읒지읒까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따보세요. 경제적 감가. 자, 기능적 감가.
그럼 얘는 따라서 지읒, 지읒, 지읒. 기억, 기억, 기억. 이렇게 갈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따라서 표준적, 가격 수준. 별로 안 먹힐 줄 알았어. 이렇게 가. 그냥. 알겠지, 그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웃게 뭐냐면, 나도 20년째인데, 11, 12, 13, 14 계속 강의해. 근데 5, 6월달 가면은, 지역 분석은 어떤 원칙이에요? 그럼 몰라요. 저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듣는데 그 순간 까먹는 거지. 내가 다 했어, 강의는. 아까 막 고급주택 주고 다 했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지으더라가. 이거는 잘해, 이거나.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제적 감까지 기능적이고 여기는 표적수 경부선 들어가고 거지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빨리 프린트 갈게요, 프린트. 근데 거기보다 그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가성비가 좋은 게 45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50페이지 가시면 얘네들이 나와. 자, 얘네들이 나오는데 따라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이라는 게 있지. 여기서 이제 가로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틀리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칠판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인근 지역은 그냥이야 대상에 속해 있어. 속한 지역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속한 지역이고 만약에 그 용도가 동일하죠. 상업용이 동질적이고 요거 나와. 개별 요인이야, 지역 요인이야? 지역 요인이지. 개별 요인을 공유하면 안 돼요. 그 지역적 요인을 공유하고.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야.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는 건 당연하겠죠.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냥이야 포함해.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그 범위를 동일수권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대상이 속한 지역 나오면 못 찍어? 인근. 속하지 않으면 유사. 근데 인근 지역은 개별 요인이야, 지역 요인이야. 얘는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는 건 당연한 거고 대체 경쟁이니까 유사 지역 포함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 진짜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얘하고 얘만 하면 돼. 따라서 가성비가 높단 말이에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한 문제 건져요.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만 하면 그냥 끝나. 알겠죠? 매년 나와. 매년 틀려. 미치게 한정하겠어, 진짜. 2번 가볼게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스타트. 언제 기다려? 1번 맞아, 틀려, 1번. 칠판 보고 얘기해봐. 1번 맞아, 틀려. 그럼 지역 분석은 뭐야? 표준적 이용이 되겠지. 표적수 경부선만 암기하면 뭐해? 표준적이요. 맞아요? 그럼 지역 분석, 개분석 바뀌었지?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었는지 지적해봐. 안 되면 칠판 커닝하면서 봐봐. 뭐가 틀렸어요?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지읒 기억나요? 네. 지읒. 그럼 지역 분석은 적합이야, 균형이야?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이 되겠죠. 맞아요? 지역 분석은 기능적이야, 경제적 감가야? 개별 분석은요? 기능적 감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5번이 정답이죠? 개별 부동산은 채용을 판정해요. 그럼 인근적인 지역적 특성이 제약하에서 인근적인 편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한다는 게 맞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볼게요. 456으로 갑니다. 자, 456페이지 가시면 얘가 이제 감정평가의 3방식 7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457페이지에 이제 있는 걸 봅니다. 항상 여기 페이지 적어드렸으니까 찾으세요. 페이지 빨간색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학대 오른쪽에 가시면 457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갈게요. 따르세요. 3방식. 몇 개의 방식이 있다는 거야? 따르세요. 7방법. 7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자,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이야 비용이 들어가죠. 원가가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 건물도 그냥이야 원가가 들어가. 택지 취득 비용이 있고 건자재 값이 들어가죠. 이걸로 평가하는 게 원가 방식이라는 거죠. 원가 방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례를 봤더니 이 분필이 100원에 거래됐으면 대상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시장에서 비교한다.
비용에서 그게 안 맞잖아요. 어디서 비교한 거예요? 시장에서 비교하니까 비슷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죠.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 자, 우리가 전철에 있으면은 전철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하고 떨어진 것 중에서는 얘가 더 임대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나온다? 무슨 방식이야? 무슨 수성하고 따졌어? 수익성하고 따졌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가로치고 나오는데 여기 많이 힘드실까봐 글자 수는 맞춰줬어요. 따라서 3글자, 7글자, 5글자는 맞춰주면 많이 틀리니까. 글자 수는 맞춰야 되고. 그러면 이게 원가 방식은 이건 가액이죠.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그럼 요거는 가액이겠어요? 임대료겠어요? 임대료가 되겠죠.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 중에서 어떤 게 임대료겠어요? 임대 사례가 임대겠지. 그럼 얘가 가격이고. 토지는요? 토지 가액은 토지는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해요? 기준이에요. 기준법으로 가고. 따라서 수익이 나오면 다 수익이다.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 분석법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따라서 원가는 원가가 나온다. 비교는 비교가 나온다. 근데 주의하실 게 공시지가 비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요거는 다 수익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인데 글자 수는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게 PPT는 이게 걱정이 보여, 이렇게도 보여. 그럼 몇 글자 맞춰줘야 돼? 3글자 맞춰요, 3글자. 아시겠죠?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맨 마지막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보시면은, 5번에 대한 내용이 이제 프린트에 5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감정평가 규칙상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아까 요거 가로친 거 나왔었거든요.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4번이 정답인가요? 아까 원가는 그냥이니까 비용성 갖고 따졌습니까? 비용성이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비용성. 그 다음에 아까 비교 방식은 다 7글자였죠? 근데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잘 보고 있나요? 아까 수익은 그냥입니까? 다 수익이 나와야 됩니까? 그 무슨 방식이었어요? 수익 방식이었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기도합시다. 나오게. 근데 이제 거의 2번 두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가격이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일단 넘겨보세요. 시상가격이라는 건 어디 있냐면, 페이지 458페이지 가시면, 제목을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상가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시상가의 조정. 시상가액에 대한 조정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프린트 3번 문제에 계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계산기 다 갖고 오셨어요? 자, 갑니다. 3번 찾으셨나? 그래서 시상가격이 왜 조정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한 거죠. 아까 3방식이 있었는데, 여기 보실 때, 이 건물이요, 3방식의 가격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다르겠죠? 원가로 따지면은 한 50억인데 옆에 건물이 한 60억으로 거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봤더니 대박나서 얘가 막 전철이 뚫려서 막 90억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요? 그럼 다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임시로 계산한다. 시산이 뭐라고? 임시로 계산한다는 거죠. 계산해서 그냥 대충 가격을 일단 매겨놓는 거예요. 매겨놓고. 그럼 요거는 그냥요, 임시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럼 아직 최종 평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따라서 가중치를 둔다. 그래서 어디에 가중치가 더 많느냐에 퍼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가중치라는 퍼센트가 있겠죠. 더해서 우리가 최종 평가 가격을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산 문제는 보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못해. 혼자 못 푸니까 내가 해줄게. 잠깐만 가만 있어봐.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구한 감정평가액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따가 요거를 요 시상가액을 요걸 따르세요. 비준가격 거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비준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준가액을 우리가 1억 2천이에요. 비용은 원가예요. 이건 뭐다? 원가. 그래서 적산가액으로 이제 이걸 이제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나오는 건 그냥입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수익가액이거든요. 수익가액. 그럼 다 가격이 같다 다르다. 그럼 가중치가 있겠죠? 가중치. 자, 거래 사례는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보세요. 50%인가요? 내가 해줄 테니까 찾기만 좀 잘 해주세요. 50%예요? 여기다 50% 적으세요. 퍼센트 곱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니까 원가죠. 그럼 원가 방식은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20%. 20% 여기서 해놓으시고. 임대료는 수입 방식이죠. 수입 방식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30%. 그럼 계산기 드시고 GT를 이용하는데 일단 퍼센트가 아니니까 그냥 1.1을 치세요. 치시고 곱하기 50%를 눌러보세요. 50%. 0.6이라는 숫자가 나오나요? 0.6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 곱하기 20%. 1.1 곱하기 20%. 그럼 0.22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0%. 1 곱하기 30% 하면 얼마가 나와요? 0.3이 나오죠? GT를 한번 눌러보세요. GT. 어머나! 얼마 나와요? 1.12억이 나오죠? 시험 문제는 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럼 1.12억을 찍으시면 돼요. 곧 이건 1억 2,200이라는 뜻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4번이 정답이죠. 참 쉽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해보겠는데 여기서 나온 가격은 그냥입니까? 시산가액입니까? 그럼 조정이 안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해요. 그냥 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하죠.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산술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에요? 산술은 그냥 이걸 3을 나눈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조정을 해서 아까 1.12억이 요게 최종 평가 가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평가 가격? 그러면은 시상 가격은 최종 평가 가격이에요. 그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459페이지로 가봐요. 45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파란 색깔들이 놓여 있어요. 자, 459페이지는 찾으셨어요? 파란 색깔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적산 가격. 요게 적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적산가액이 되고, 다시 비준가액. 요게 이제 비교 방식에서 비준가액이 되고, 수익가액이 수익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최종 평가액이다, 시상가액이다. 그럼 아직은 최종 평가액이 아니죠. 그럼 최종 평가액이 확정되는 이게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내용,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산술평균이어야 돼, 가중평균이어야 돼. 가중평균이죠. 저는 여러분들 좀 파란 색깔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술평균이다, 아니다. 그 무슨 평균이 나와야 돼? 그 밑에 답이 있겠지? 주대 방식의 구수 방식인데 가중평균을 실험평가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오른쪽에 별표, 아까 제가 봐. 조성비용은 그냥이야 원가 방식이었어. 원가 방식이었잖아. 아까 했잖아. 거래 사례는 무슨 방식이었어? 비교 방식이었잖아요. 그냥 오른쪽 참고하고 있으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임대료는 수입 방식으로 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계산 문제를 풀 때 이걸 연결시키라는 뜻이에요. 뜻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평가 시 사용했던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적절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의 가중치. 그냥 둬야 돼요? 가중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밑에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라는 게 있죠? 그 확인 자료는 물적이나 권리태양 같은 등기부등본 같은 거예요. 대장 같은 거. 요인은 아까 형이 일찍게 기억나시죠? 형성 요인이 일찍이었잖아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게 형성 요인 자료고, 사례 자료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시상가액은 반드시 조정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서 최종 평가 가격을 구해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2절로 보면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나오죠.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3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458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했던 요거랑 똑같이 박스가 있을 거예요. 458페이지 가시면 밑에 따라서 장점, 단점 그런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요것만 제가 보는데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무슨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비교 방식의 장단점만 먼저 보세요. 자, 비교 방식은 사례됐던 사례가 많아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높아요. 근데 주관적이어서 신뢰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건 여러분들 과거가 호황인데 지금 불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교 방식의 장단점 보고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얘가 가장 널리 이용됩니까?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근데 그냥입니까? 주관적입니까? 편차가 크고 호황불황이 곤란하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제가 이렇게 갈게요. 원가 방식은 우리가 따라서 상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상각되지 않는 자산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원가 방식의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장단점에 보시면은 비시장성, 비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가 요거 여러분들 시청은요 서울시청이 됐든 부산시청이 됐든 시청은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공공용 부동산은 시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수익도 안 생기죠. 그럼 따라서 원가 방식으로 간다. 원가 방식. 시장성 또는 수익성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수입 방식으로 가봐요. 가장 이론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아까 평가사는 가격을 매겨요? 가치를 매겨요? 그럼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건 수입 방식이라는데 비교 방식으로 위주로 가세요. 무슨 방식 위주로 간다?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그냥이야 가장 널리 이용돼. 설득력이 있지만 주관적이고 호황불황의 적용이 좀 곤란하죠? 이거로 가지고 원가 방식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반영 못하고 수입 방식은 그냥 가장 이론적이고 장래일을 현재 가치로 하니까 논리적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높은 쪽이 여기에요. 페이지 가시면 46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0페이지 가셨어요? 가시면,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100% 나옵니다. 100%. 두 문제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60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460서부터 쭉 가보세요. 460서부터 페이지 467까지가 구성되는데 여기는 따라서 규칙이다. 규칙은 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두 문제가 뜨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는데 그럼 딱 466페이지 가시면 핵심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쳐보세요. 별표. 그러니까 물건별로 감정평가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지금 466페이지 찾으셨죠?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제가 나름대로 좀 분리를 해봤어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분리했는데 자 여러분들 원가법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상각이 돼야 된다. 상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원가법은 칠판 한번 보세요. 얘는 다 삼각자산이어야 되는데 칠판을 보시게 되면 갑니다. 자, 봐보세요. 원가법. 그러면 원가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피는 그냥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가를 산출할 수 있잖아요. 감가가 안 돼도 돼요. 멋있죠, 이렇게. 멋있어요? 안 멋있어? 괴롭게 들은다?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럼 90원이 날아가게 되면 얘 10원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건물도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우리가 굴삭기 같은 것도 건설기 삼박되죠? 항공기 선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부중성 때문에 원가를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고, 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토지는요, 비교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아까 공시지가 비교법이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요? 기준법으로 갑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로 가는데 이따 해드리겠고. 자, 그러면 거래사례는 그냥입니까? 거래사례가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자, 보세요. 건물,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는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무슨 방식으로 가야 돼요? 원가법으로 가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대답해 주세요. 이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야매로 가는 것이지 야매부터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 상각이 되죠. 그럼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근데 자동차는 그냥 상각은 되지만 사례가 많아. 중고 자동차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는 일로 빠져나가 버려요. 자동차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로 가요.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통 중고 선박, 굴삭기, 항공기가 많이 거래돼요. 중고 자동차가 많이 거래돼요. 자동차 많이 거래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저녁 때 여보 적극다면 중고 굴삭기 산다 그러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얘기하죠. 무슨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동사는 컴퓨터 같은 거예요. 컴퓨터도 거래가 안 돼요? 잘 돼요. 되고요. 상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상장은 그냥이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되고 있으니까 거래 사례로 가자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살림도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거나 임목도 다 거래 사례고, 가수원은 토지와 가일나무를 같이 따라서 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다 사례가 많다. 사례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만 넘겨요? 일괄해서 넘겨요. 일괄로 넘기는 게 거의 사례가 많잖아요. 맞죠? 그럼 시험 문제가 일괄이 나왔다. 그럼 다 무슨 사례야? 거래 사례예요. 임목도 거래 사례죠? 근데 따라서 소경목님. 이거는 지름이 작은 어린 나무예요. 이따 다 체크할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이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그럼 비용 투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무슨 법으로 가셔야 돼요? 원가법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 우리가 무형자산이, 자, 따라서 건이 나온다. 저작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노래 부르면 저작권이 돈으로 찍히잖아요. 그럼 이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거래됐던 사례와 상각되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재단이 나오면 수익환원법이다. 그러면 얘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잖아요. 다 쌓아 잡아서 일괄적으로 다 이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그 다음에 강업재단도 강업권이나 강물을 채굴한 설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얘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따 잘 해드릴 거니까.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다시 권이 들어갔다. 권이 들어가면 뭐예요? 수익하는 법으로 가고, 기업도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있으니까 수익 방식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래 사례를 많이 써요. 무슨 사례를 많이 쓴다? 거래 사례. 그럼 거의 다 시험 문제는 무슨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거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야매를 다 갖다가 쳐놓는데, 자, 과거의 소원은 일거양득이에요. 하나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자, 가수원은 무슨 사례였어요,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소경목님은요, 원가법. 기억나요? 아까 일거할 때는 뭐예요? 거래 사례로 가죠. 일거양득이다. 하나일로 두 가지 없는데 양득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가보소원 일거. 그럼 가수원은 뭐고? 거래. 소경목님은 원가. 일괄 나오면 거래. 연습 좀 해볼게. 암기해야 돼? 이해해야 돼? 얘는 그냥이 돼? 생각이 돼. 소경목님은 그냥이야. 이건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맞아요? 건이 들어가면 다 뭐야? 따라해. 재단권. 따라해. 재단권. 다 무슨 항목법 찍어야 돼? 수익항목 찍고 상장 나오면 뭐지? 근데 상장이야? 비상장 채권이야? 그럼 상장은 나가리 됐지? 권이 나왔으니까 수익하는 법이지. understand? 기업도 그냥이야 돈을 벌어.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사례를 제일 많이 쓴다? 거래 사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세요. 자, 과자도 그냥입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어요. 과자는 맛동산이 많이 있어요. 무슨 동산이 맛있다? 맛동산. 그래서 제가 이 맛동산을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괄로 잡았어요. 그냥 잡았다, 일괄로 잡았다.
한 7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따라서 입에 걸렸다. 입에 넣었는데, 따라서 목에 걸렸다. 목에 걸렸어요. 그죠? 이건 다 무슨 사례예요? 거래 사례예요. 성대명사를 해야 돼. 따라서 사례가 걸렸다. 사례 걸리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엄마가, 너 왜 그래, 엄마? 사례 걸렸다. 엄마가 탁 치니까 다 튀어나왔어요. 그때 엄마가 상장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무슨 동산? 맛동산이었어요. 아까. 맛동산 너무 많이 드셨군요. 자, 맛동산을, 맛동산 가자죠? 가자 맛동산을 그냥입니까? 일괄로 잡았습니까? 어디에다 넣었어요? 입에다. 목에다 넣은 게 아니라 입에다 넣고, 어디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툭 찌니까 상장을 줬죠. 이래도 틀리면 나중에 삶아 먹어, 씨.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무슨 사례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걸 다 집어넣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거 다인데, 요것만 찾으라고 감정평가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자, 무슨 동산? 맛동산. 가가 뭐야? 자가. 동산이. 어떻게 잡았어? 어디에 걸렸어? 입에 걸려, 목에 걸렸죠. 엄마가 탁 쳤지? 상장을 주는 거지. 할 수 있어? 이거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사례까지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맞히셔야 돼요. 꼭 맞히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아까 거기 466페이지 이제 가기 전에 여기서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시간 보세요. 자, 아까 토지는 그냥입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그래서 예외가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 사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조정 비용도 고려할 수 있어요. 비교 방식인데. 건물은 무슨 법이었어요? 원가. 일괄 기억하세요? 일괄은 무슨 사례죠? 무조건? 거래 사례. 토지와 건물 집합 건물보다 일괄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 표시 가능하고, 건설기,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죠. 상각이 되니까. 근데 자동차, 동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래 사례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얘네들 그냥입니까? 다 상각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자 처리할 수 있으면 해제 처분 가액을 하자는 거죠. 효용 가치가 없으면. 산림은 산지와 임목하는 게 원칙인데, 임목은 무슨 사례예요? 거래 사례. 소경목림은요? 원가. 일괄 나오면 거래 사례로 가죠. 아까 재단하고 건 기억하세요? 건하고 재단 나오면 다 수익하는 넘버 가죠. 임대료는 임대 사례로 가요. 우리나라는 비교 방사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무조건 뭐다? 임대 사례로 가죠. 상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럼 상장이 나오면 다 무슨 사례? 근데 비상장 채권은 뭐였어요? 수익하나법이 되겠죠. 기업 가치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저자가 쓰신 거 한번 볼게요. 466페이지 박스 있나요? 자, 우리가 규칙이 없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아까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어떤 게 있어? 불러보세요. 건물, 건설기에, 항공기, 선박. 또 뭐? 소경목림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찾고. 자, 조성지 매립지는요. 조성지 매립지는 이 조성지와 매립지는 거래됐던 사례가 없고 지금 조성하는 비용이 모락모락 지금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원가법 가능하다. 가능해요. 얘는 규칙이 없거든요. 조성지 매립지도 원가법이 그냥 가능하다 가져가세요. 아시겠어요? 비시장성, 비수익성은 부산시청이라고 적으세요. 부산시청은 그냥입니까? 공공용 부동산입니까? 그러면 부산시청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요 거래됐던 사례가 없어요. 수익이 발생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간다. 원가법으로 가요. 그래서 부산시청은 택지 취득 비용이나 거지 자재값으로만 타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토지는 무슨 법?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내가 모를까봐 그 밑에 있는 거 읽으라고. 토지는 뭐라고 원래가?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 사례 아니야? 거래 사례? 준비됐어? 내가 무슨 동사를 먹었어? 가봐. 과자지, 과자? 가가 뭐야? 자가? 자동차. 맛동산 들어갔지? 그냥 일괄로 저러고 잡았지. 근데 산림 중에서는 임목만 거래 사례예요. 뭐만 거래 사례다? 임목.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데 임목만 거래 사례고 소경목림은 원가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사례비용법. 건이 들어가거나 재단 나오면요.
수익환합. 재단에 있다가 이제 법조항을 보겠는데 예외적인 건 있는데 그냥 얘는 다 수익환합법으로 가세요. 맞아요? 자, 평가 조건은 구분 평가는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죠. 선박은 선치의 기간 의장을 구분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괄 나오면 다 무슨 사례 찍으셔야 돼요? 거래 사례 비법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단어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463페이지처럼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아니, 463페이지 찾으셨어요? 이번 건물 평가 있어요? 파란 색깔 원가법 있어요? 파란 색깔. 그 원가법을 여러분이 그 지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기시면 따라서 지문이 나온다. 지문이 나오면 그다음이니까 그 파란 색깔을 찾아야 됩니까? 찾으셔서 하는 방법을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해놨거든요. 얼마나 또 이쁘게 해놨어. 이렇게. 요거 있어요? 파란 색깔? 찾으셨어요? 요것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기 전에 그냥입니까? 먼저 이론을 해야 됩니까? 이론 한다면, 자, 갈게요. 칠판. 요거 하고 좀 쉬었다 갈게. 어텐션. 건물 있어요? 그냥인데요, 삼각이 돼야 돼요. 어떤 게 삼각대? 불러보세요. 건물, 항공기, 선박, 건설비. 자동차, 동산도 삼각은 되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거래 사례가 많다는 거죠. 자, 임목은 거래 사례죠. 근데 소경목님은요? 원가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토지만 넘겨요? 건물 같이 넘겨요? 그럼 일괄해서 가는 게 거래 사례가 많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상장 나오면 뭐야? 거래 사례가 가는 거지. 아시겠지? 그래서 과자가 무슨 동산을 먹었어? 어떻게 잡았어? 감사합니다. 입에 걸려서 입에 넣어서 목이 걸렸지? 어떻게, 형님, 남은 즐기나마 따라해. 살이 올랐어. 누가 와서 쳤어, 날. 상장을 받았지. 그지?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재단 나오고 건 나오면 뭐다? 수익하나. 상장이 안 됐죠. 근데 채권 나오면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온다, 이거. 이거 안 나왔거든요, 공인 중개사에. 아시겠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신기가 있는데 나온다면 나와, 이거. 이따가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요,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